자, 지금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생활기록부는 줄여서 우리가 생기부라고도 하고요. 학생부라고도 합니다. 자, 이 학생부는요, 또는 생기부는요, 초등학교 때도 존재를 했고요. 중학교 올라와도 존재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올라와도 생활기록부가 존재하는데 그 항목들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간단하게 비교하고요.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은 동일하게 1, 2번으로 들어가 있고요. 3번에 일단 중학교에서는 수상 경력이 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생활기록부에 적혀져 있는 수상 경력은 교회 활동의 수상 경력은 적을 수 없고요. 교내 활동에 대한 수상 경력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수상 경력은 우리가 좋은 고등학교를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좋은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는 수상 경력란은 가려져서 출력이 돼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일단 직접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와 동일하게 창의적 체험 활동 우리가 줄여서 창체 활동이라고 할 겁니다. 창체 활동 상황을 4번 단에 또 기재를 해놨네요. 일단 창체 활동은 크게 우리 네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일단 보시면은요, 확대를 시켰죠. 자율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율활동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학교에서의 이 세 가지 동아리, 진로, 봉사를 뺀 나머지 모든 활동을 자율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예를 들자면은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반장을 했어. 이 반장으로서의 하는 활동들 자율활동에 속하는 거예요. 음. 뭐 수련회를 갔어. 이런 것들 다 자율활동에 속하는 겁니다. 동아리 활동은 뭐 아시겠지만은 학생들이 앞에서 설명했듯이 창시활동 동아리가 있고요. 자율 동아리가 있고요. 그런 활동들이 기재가 되는 겁니다. 이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 진로활동은 주로 1학년 때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집중적으로 2, 3학년 올라오면서는 간접적인 진로활동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봉사활동은 학년당 15시간이라는 시간을 좀 채워야 되는 활동이에요. 자, 보통 학교에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같이 활동을 하고요. 외부에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활동이 6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외부 신청을 해서 활동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활동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조금 내려볼게요. 일단 다섯 번째 교과 활동 발당 사항이라고 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활동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 중학교에서는 이제 성적이 좀 나오죠. 숫자로. 이제 초등학교 때는 숫자로 나오지 않고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그 차이점이 있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성적표를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초등학교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의견, 종합적인 의견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중학교는 8번 단에 들어가 있고요.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자유학기 활동. 자, 우리 앞에서 설명 들으셨죠? 그 자유학기 활동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좀 적어 놓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초등학교 때 없었던 독서 활동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독서는 우리가 제2의 교과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독서 활동을 아주 자세히 적었었어요. 그러니까 내용까지 느낀 점까지 막 적어서 올렸었는데 지금은 글자 수를 줄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독서 활동은 그냥 작가와 독서명, 책명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또는 학생들이 생각하시기에 읽지 않고 그냥 책만 이렇게 올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독서 기록장이라는 게 학교별로 따로 있고요. 거기에 기록해서 담당 선생님이 점검을 하셔서 생활 기록부에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다음 시간에 고등학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이런 큰 차이점이 있지만 지금 공통적으로 있는 항목이
교과 활동 발달 상황이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오늘 또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보시면은 중학교 딱 올라오면은 이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중학교는 입시의 시작이에요. 입시의 시작이다 보니까는 학생들 하나하나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평가 방법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넣어놨어요. 일단 평가 방법은 크게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평가는요, 이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등급을 9등급제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고요. 얘는요, 단순하게 순위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어떤 점수 기준이 아니라 뭐 기준이냐면 순위 기준으로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100명 기준으로, 이 퍼센트라는 건 100명 기준이죠. 100명 기준으로 4등을 했다 그러면 1등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워두시면 좋겠죠. 11등을 했다 그러면 2등급입니다. 자, 23등, 100명 기준 누적입니다. 누적. 23등 안에 들었다 그러면은 자, 3등급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등 안에 들었다 그러면 4등급이고요. 쭉 이제 밑에 등급들이 쭉 나와 있죠. 음. 하나만 연습해 볼까요, 우리가? 우리 아이가 100명, 200명 기준으로 만약에 지금 22등을 했어요. 그럼 우리 아이는 몇 등일까요? 100명 기준으로 11명이 2등급이니까, 그죠? 200명 기준이면 22등까지가 2등급이니까 우리 아이는 몇 등급이다? 2등급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점수 기준이 아니라 순위 기준에 따라, 순위에 따라서 등급을 자, 우리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상대평가라고 하고요. 절대평가는요, 음, 점수 기준이 아니라, 순위 기준이 아니라 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절대평가의 대표적인 게 중학교 평가인데요. 90점 이상을 A라고 해요. 자, 80에서 89점을 B라고 합니다. 70, 79는 C라고 하고요. 60, 69는 D, 나머지는 E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음. 두 놈의 큰 차이점은요. 상대평가는요. 변별을 위해서 우리 등수를 나눠야 되니까 그죠? 등수가 막 겹치면 안 되잖아요.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평가는 변별보다는 성취도를 평가하는 거예요. 얼만큼 이 과목에 대해서 성취 수준에 달성했는지 그거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점수 기준으로 나타납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상대평가는요. 고등학교 내신 그죠?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나 자, 수능에서 국어, 수학이 상대평가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반면에 절대평가는 중학교 내신, 수능에서 영어, 한국사, 자, 뭐 제2외국어 이런 것들은 절대평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자, 그렇지 않은 성적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중학교 딱 올라오면요. 이건 중학교입니다. 어디요? 중학교입니다. 중학교 올라오면요. 성취평가제라는 걸 하는데, 자, 이거는 뭐다? 절대평가다. 절대평가다. 자, 그래서 일반 교과, 국영수가 역사, 뭐 사회, 예체능을 뺀, 체육, 예술을 뺀 나머지 일반 교과는요. 5등급으로 나눠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90% 이상, 90점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A. 자, 80에서 90 미만 B. 그 다음에 나머지 70, 80 C. 60, 70 D. 60 미만 E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니까 자, 우리 몇 점? 89.5까지가 A네요. 그죠? 이해되셨어요, 지금? 79.5까지가 B입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 이게 일반 교과고요. 체육과 예술, 음악, 미술은요. 3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80점 이상 A고요. 60점 이상 B고요. 60 미만은 C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중학교 평가는 고등학교 평가보다는 좀 단조롭고요. 성취도에 관한, 성취 수준에 관한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준비한 거는요. 제가 그걸 좀 준비했어요. 2019학년도 작년도
우리 12개 학교에 수학과 영어에 성취도 A 등급을 좀 분석을 했는데 더 자세한 거는 이 다음 때 제가 학교별 성취도를 좀 분석을 할 거고요. 학교별 수준도 좀 약간 분석을 할 거고요. 시험 전략, 만점 전략에 대한 분석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때도 자세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일단 수학 A등급, 자, 시험을 본 학년은 2학년과 3학년들이 이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학 A등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도표로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자, 일단 밑으로 내려갈수록 A등급의 비율이 많은 겁니다. 비율입니다. 비율. 자, 지금 보니까는 일단은 A등급 비율이 2학년 때 수학 A등급 작년입니다. A등급 비율 90점 이상의 아이들의 비율이 작은 학교가 문정중학교, 보인중학교, 거원중학교, 위례중학교 이런 학교들이 좀 작게 나왔네요. 3학년 딱 올라가니까 3학년 때는 보인중학교, 성내중학교, 위례중학교, 문정중학교가 조금 낮게 나왔어요. 이 도표를 조금만 의미 있게 보시자면은 자, 보세요. 2학년 문정 조금 어렵게 나왔고 3학년 문정도 어렵게 나왔어요. 그죠? 2학년 보인, 3학년 보인 어렵게 나왔죠. 어렵게 나왔다기보다 좀 숫자가 낮게 나왔죠. A등급. 그죠? 자, 위례중 숫자가 낮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예요. 숫자가 낮다라는 건 아이들 수준이 낮았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문제가 어려웠다든지. 일반적으로 숫자가 낮은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 있게 나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냥 이 지표로 봤을 때 수학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학교 세 군데를 이 동네에서 한번 꼽아주세요. 그러면 문정중학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인중학교, 그 다음에 위례중학교는 수학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좀 쉽게 나오는 학교들 또는 어, A등급 비율이 높습니다라고 표현되는 학교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2학년은요, 가장 높게 나온 학교가 오륜중학교네요. 그 다음에 송파중학교, 가원중학교, 그죠? 이렇게 지금 보여요. 자, 3학년도 보니까 거원중학교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거의 50%, 45% 나왔습니다. 굉장히 쉽게 나왔다는 뜻이죠. 오륜중학교, 가원중학교, 송파중학교 정도로 보이네요. 음, 일단 기본적으로 오륜중학교 자, 조금 높게 나오는 학교입니다. 송파중학교도 높게 나오고요. 가원중학교도 높게 나오는 학교네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문제가 굉장히 쉽든지 아니면은 아이들 수준이 높든지. 근데 제가 지금 얘기했던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 세 가지 학교들 있잖아요. 지금 동그라미처럼 밑에. 그죠? 음, 다시 바꿔볼까요? 자, 오륜중학교, 송파중학교, 가원중학교. 자, 이 세 개는요. 문제가 쉽다기보다는 아이들의 수준이 조금 높아요. 아이들이 조금 높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A등급이 높게 나온다라고 분석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문제도 그 아이들의 수준에서는 좀 쉬운 거고. 혹시 이 학교에 지금 재학 중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시험 대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 학원에서는 충분히 그런 난이도 있는 시험 대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게요. 자, 이제 영어 성적을 좀 보여드릴게요. 영어 성적은요, 자, 2학년 때, 성취도 A. 자, 밑으로 갈수록 역시 성취도가 높은 겁니다. 자, 성취도가 낮게 나온 학교, 이제 거원중학교 20%, 위례중학교, 보인중학교, 문정중학교, 뭐, 한 요 정도 조금 지금 어때요? 좀 낮게 나왔어요. 자, 3학년 성취도는요, 보인중학교 8.9%, 송파중, 위례중, 문정중이에요. 자, 역시 우리 싹 줘볼게요. 자, 공통인 학교들을 한번 또 찾아볼게요. 음. 자, 공통인 학교 보니까 일단 눈에 띄는 게 보인중학교 일단 보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송파중학교도 살짝 보여요. 그 다음 위례중학교도 보이고요. 또 하나 보이죠? 문정중학교도 살짝 보입니다.
지금 이 네 개 학교가 아까 제가 해석했듯이 성취도가 낮게 나오는 학교입니다. A등급 성취도가. 그죠? 이 말은 문제가 어려웠든지 아니면은 어, 아이들이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든지.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이제 좀 쉽게 나오는 학교 볼까요? 오주중학교는 2, 3학년 다 쉽게 나오는 학교네요. 문제 굉장히 쉽게 나오는 학교입니다. 중간고사 영어 시험 보지 않고요. 기말고사 때 영어 시험 보는데 주로 객관식으로 나오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륜중학교는 수학과 함께 영어도 대체로 비율이 높게 나오는 학교입니다. 음. 그다음 굳이 얘기하자면 또 가원중학교도 그렇고요. 자, 이 학교들 다시 한번 해석해드리면 오주는 쉽습니다. 쉬워서 비율이 높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오륜이나 가원은 아주 쉽지는 않아요. 아이들의 수준이 높아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쉽게 출제됐다라고 생각되는 거라는 거죠. 역시 시험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죠. 자, 우리가 어렵게 준비하는 게, 자, 우리가 이제 수학과 영어를 좀 보니까는 수학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학교, 영어가 어렵게 나오는 학교에 공통적인 학교가 한 세 군데가 있어요. 수학, 영어 다 어렵게 나오는 학교, 2, 3학년. 자, 어디냐면 보인, 문정, 위례 같은 학교들은 수학, 영어가 지금 대체로 어렵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외 그 문법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분석은 다음 저희가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